안녕하세요, 봉뉴스입니다. 자, 오늘 조금 늦은 시각에 두 번째 영상 올리게 되었는데 기다리신 우리 소천사님들 빨리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바로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곽윤기 선수의 고정 댓글로 인해서 많은 팬분들과 일반인들 그리고 언론사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임영웅 재미 가득한 쇼트트랙 브이로그 실시간 인기 동영상 2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이 쇼트트랙 장비까지 구매한 열정과 곽윤기도 러브콜했다라는 기사 내용들이 정말 아침부터 쏟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곽윤기 선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1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대형 채널입니다. 그리고 10대, 20대의 어린 팬층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웅님과 곽윤기 선수 둘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좋은 콜라보 컨텐츠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드렸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브이로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지금 언론사를 휩쓸어버리고 있는 우리 히어로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렇게 순위로도 드러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인기 동영상 2위에 올라섰다. 실제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의 가장 인기 영상 중 1위가 채널 15야 라는 영상이고 2위가 영님의 쇼트트랙 브이로그입니다. 그리고 3위가 154만회의 영상인데 좀 놀라운 게 1위가 167만회, 3위가 154만회인데 40만회인 영님의 영상이 2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 기존 구독자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이 모든 지수가 합산되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유튜브 시청하실 때 영님의 영상이라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이 안 돼 있으시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은 넘겨보지 말고 끝까지 정시간대로 시청하시고 댓글도 꼭 남겨주셔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튜브 활동 지수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뽕뉴스의 채널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영님의 유튜브 내에서의 파급력과 파워 얼마나 굉장한지 제대로 한번 드러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 쇼트트랙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님의 정규 앨범이 꿈틀꿈틀 하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브이로그 쇼트트랙 영상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사까지 올라왔죠. 흔들림 없는 넘버원 임영웅 아이돌 차트 아차 랭킹 남성 솔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아이돌 차트 아차 랭킹 영님이 1등을 매번 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 남자 솔로 가수 중에 이제는 1등을 차지합니다. 뭐 트롯 가수 1등, 트롯 부문 1등 이런 이야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분야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남성 솔로 가수, 나아가 전체 가수 중에서 압도적인 1등 모습의 행보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려왔고 올 2022년 들어서는 벌써 3월달입니다. 3월달이면 1년 중에 4분의 1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벌써부터 영님은 남성 솔로 가수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식 앨범이 나오면 전체 가수 중에서 1위를 달성하는 건 문제도 아니겠죠? 자, 나아가서 어느 정도의 1위였냐? 영님의 경우 2월 3주차에선 전체 랭킹 중에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위냐? 이 5위에 기록된 가수들 중에 대다수가 아이돌, 걸그룹 이런 출신의 가수들이고 영님만이 유일하게 남성 솔로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건 이 점수의 합산 내용인데요. 음반 점수 626점, 유튜브 점수 2590점, 평점 랭킹 100점, 방송 포털 소셜 점수 861점을 기록하여 4177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1위에 태연, 2위에 스테이시, 3위가 에스타, 4위가 아이유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다 여성 가수들 또는 아이돌 가수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영님이 5위이고 6위에 누구냐?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영님이 방탄소년단에 비해 총점 4100점이 넘는 점수를 받은 것에 반해 방탄소년단은 3000점대이고 영님 앞에 있는 아이유 같은 경우가
4,200점 정도로 영웅님과 100점 내외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건 3위도 4,400점대로 영웅님과 큰 점수차가 아닌 걸 볼 수 있는데 왜 우리 히어로가 나중에 1등을 할 수밖에 없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음원, 음반 점수, 그 중에서 음반 점수, 그리고 방송 포털 소셜 점수 중에서 방송 점수. 이게 뭐냐면 음원, 음반 점수라는 건 음원 또는 음반 점수가 아니라 음원과 음반 점수의 합산 수치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송 포털 소셜 점수는 방송 포털 소셜이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합산돼서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빠지냐? 영웅님의 경우 음반 점수와 방송 점수가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5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죠. 2016년 데뷔 이후 아직 음반을 한 번도 발매하지 않은 임영웅이지만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엄청난 음반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 탑 아이돌들과의 경쟁에서 선전하며 첫 정규 앨범 발매 이후 행보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음반 점수도 빠졌고 방송 점수도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수위 중에 5위이고 남성 가수 중에선 1위를 남는 겁니다. 참 놀랍죠? 왜냐? 유튜브 점수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2,590점이죠. 나아가 방송 포털 소셜 점수 중에서 방송 점수를 제외하고선 소셜 점수에서도 861점을 기록합니다. 인스타, 유튜브 댓글, 트위터, 각종 활동이 포함된 3점수이죠. 나아가 음원, 음반 점수에서 음반 점수는 빠졌지만 음원 점수로만으로도 626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연이 6,900점대로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음반 점수와 방송 점수가 과연 퍼센테이지가 낮을까요? 저는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수라는 게 당연히 앨범이 나와야 하고 당연히 음악방송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음악방송만이 아니라 예능방송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영웅님은 가장 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음반과 방송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5위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한 수치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러니 기사에도 나와 있듯 영웅님의 첫 정규 앨범이 발매된다면 이런 차트에서의 순위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서 우리 히어로가 독보적인 1등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나아가서 이런 신나는 행보에 비해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신사와 아가씨 이세희 씨가 코로나에 확진을 받으면서 오현경 씨도 자가진단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세희 씨와 오현경 씨가 이렇게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과연 신사와 아가씨가 어떻게 되느냐. 이세희 씨는 자가격리에 일주일간 들어가게 되었고 오현경 씨 경우 자가진단 키트로 양성 반응이 나와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3차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말이 많은 백신 접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결국에는 이 촬영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 방송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세희 씨가 방송 장면에 등장하는 편이 아닌 건진 모르겠지만 차질이 없다라고 나타나져 있고 상황을 보면서 촬영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6시간 전에는 촬영 전격 중단 소식이 올라왔었는데 아마 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촬영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신사와 아가씨 왜 폭뉴스가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아시다시피 우리 영웅님의 첫 OST곡 사랑은 늘 도망가가 울려 퍼지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이제 곧 종영을 앞두고 있죠. 엄청난 대기록을 선보여주면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스토리도 궁금하고 또 배우들의 안위도 걱정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뜬금없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박하나와 이일화 씨가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불후의 명곡에서 생뚱맞은 제목이죠? 낚시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후의 명곡에 박하나와 이일화 씨가 등장하여 무릎 꿇고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바로 오늘 5일 오후 6시 10분 그러니까 벌써 방송이 시작됐을 시간이죠. 이 불후의 명곡에서 신사와 아가씨 특집이 꾸며집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될 것 같다라면서 박하나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신사와 아가씨에서 조사라 역을 맡아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시청자들의 울분을 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신이 봐도 조 실장은 진상이라고 말을 하며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박단단을 벌인 엄마 애나킴 역할의 이일아 씨도 자신도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다라면서 함께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신사와 아가씨 특집으로 이루어진 무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분들이 과연 이 불후의 명곡에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드라마의 압도적인 시청률 때문일 것입니다. 폭뉴스의 예상으론 이분들이 오늘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도 한 곡 부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영웅님의 이 엄청난 OST 파워가 없었다면 초반 시청률 견인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극중 배우들도 인정했죠.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울려 퍼지면 뭔가 드라마에 더 몰입되고 드라마의 감정이 배가 된다. 영웅님의 노래를 떼어놓고 이 드라마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인터뷰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 제가 전달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불후의 명곡이라는 공중파 방송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불후의 명곡도 KBS 2채널 바로 신사와 아가씨를 방영하는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영웅님 역시 단독쇼 KBS 2채널에서 진행을 했었죠. 참 이렇게 KBS 2채널 방송국에서 영웅님에 대한 러브콜이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또 그로 인해 성공한 드라마팀이 또 자신들의 자사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행보까지 이러한 좋은 선순환 구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영웅님이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방송 활동을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KBS 2채널에서 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능방송 과연 출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음악방송 프로그램만큼은 KBS 2채널과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이 행보가 너무나 신나는 건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영상도 가슴 뛰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팬 활동 열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